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또 긴급하게 또 카메라 앞에 혼자 섰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태 때문에 정말 증시도 요동치고요. 저처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어서 사전 녹화를 해놓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저한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 사태, 우리 증시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요동친 겁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나라 하면 전 세계 외신의 분석들을 보면요, 한국과 일본, 또 덜어는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꼽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하고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전혀 사뭇 달랐습니다. 얼마나 증시의 흐름이 달랐냐 하면요, 3월 2일 기준으로 일본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는 2.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마이너스 1.3% 수준으로 하락한 걸로 장을 마감했어요. 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당일날 소폭 하락으로 그냥 마무리 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는 3.1절 대체 휴일로 3월 3일 날 개장을 했던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반영될 수 있는 이틀치가 한 번에 몰아서 된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일단 3월 3일 개장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2%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억들 하시지 않습니까?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요. 우리는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잠시나마 야간 환율 시장에서 1,500원을 찍고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폭도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서 26원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증시는 이란 사태로 분명 영향을 받을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금방 돌아섰는데 반해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이란 사태로 인해서 요동치고 그 불안감이 아직도 희석되지 않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단연코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우리의 전략 전술과 일본의 전략 전술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 가장 큰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통계를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를 바로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원유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양이 앞서 말씀드렸던 70% 중에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거냐? 일본의 증시가 저렇게 제자리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돌아선 이유는 일본은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양이 우리보다 적은가 보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체 원유의 90에서 96%, 우리보다 의존도가 훨씬 더 높죠.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 양이 90에서 96% 정도가 이 중동에서 가지고 오고요. 우리가 앞서 7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90%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일본 열도로 가져가는 물량은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한 90% 좀 넘는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한 60% 이상의 물동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물동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그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에 8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니 여기는 70%가 훌쩍 넘는 수준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요즘은 에너지 부분에서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LNG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의 20% 가까이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조달받아서 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LNG에는 1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일본 열도로 가져오는 물동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의 의존도도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더 높고, LNG는 그러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LNG 의존도를 보면 일본은 LNG 의존도가 전력 생산에서 29% 정도 되고요.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약간 더 낮아요. 그러니 결국 LNG에 대한 의존도까지를 생각했었을 때 일본도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직격탄을 똑같이 맞았어야 되는데 일본 증시는 멀쩡한데 한국 증시만 요동쳤던, 그리고 아직도 불안감이 제거되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코스피가 진짜 6천, 7천이 아니라 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뢰성, 안전감, 구조적인 펀더멘탈적인 어떤 견고함, 이런 걸 느껴야 돈을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확 빼거나 다시 넣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상법 개정 못지않게 추가로 해야 될 게 바로 에너지 자립입니다. 이게 바로 이란 사태로 인해서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성적표를 극명하게 보여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게 재패니즈 모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일본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에너지 공급을 국가 안보 체계 속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 시계를 가지고 육성하는 아주 독특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이렇게 전량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 맞습니다. 물론 일본도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전부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은 자주 개발,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 가스전이나 유전을 직접 개발하는 자주 개발의 비중이 4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외 가서 직접 가스전 개발하거나 셰일 가스전 개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비중이 일본하고는 견줄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석유나 가스를 돈 주고 구매하는 행태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는 이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도 불안해지고 증시도 불안해질 수 있으니 이 구조를 바꿔야지만 증시 안정화, 경제 안정화, 일본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직접 해외 가스전, 해외 원유 개발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이 원유라든가 가스 개발은 굉장히 불안전성이 높아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구도 개런티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만 하더라도요. 비용은 뭐 천문학적이고 시간도 이게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여기저기 뚫어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가 뚫어봤는데요 라는 소리 하려면 10에서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통상적인 시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든 우리 왠지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도 왠지 천연가스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어도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직접 감행하기에는 부담감이 큽니다. 바로 그럴 때 일본이 옆에서 나서준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지질 탐사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있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적인 기술도 우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들고 일본 정부와 일본의 기업들이 같이 해외 국가와 해당 지역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개발된 천연가스나 아니면 셰일가스를 우리가 직접 구매를 장기적으로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땐 개발한 뒤에 구매자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원을 확보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더 커지겠죠. 야, 여기서 가스 나오면 결국 일본이 이 가스에서 30%는 매년 사가겠대. 이런 조건으로 같이 개발하는 거야 라고 하면 개발된 뒤에 이거 누가 사줄 거지? 라는 의구심도 일정 부분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일본 정부는 자주 개발 방식의 에너지 공급망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요. 2040년까지 일본 정부는 이 자주 개발로 본인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받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안을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LNG를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일본은 직접 가스전 개발과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하고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잉여 물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게 재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초기 계약서에 넣어서 본인들이 안 쓰는 물건까지도 인위적으로 자원 확보하려고 대량으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망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자원을 다른 국가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경로까지 만들어낸 게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은 이렇게 자주 개발로 본인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산유국 또는 천연가스 보유국이나 다름없는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문 닫는다고 해서 일본 경제에 무슨 큰 치명상 입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져버린 것이고요. 오히려 혹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이 그럼 어디서 천연가스를 확보할 것이고 어디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때 사실 일본이 천연가스 판다고 하던데요. 아니, 일본이 천연가스가 있었어요? 바로 본인들이 자주 개발 방식으로 개발했던 물량 중에 잉여분은 팔 수 있는 권한이 일본 정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다른 국가에게 웃돈 주고 자원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확보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에너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조달받지 못하는 순간 그 나라 경제는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역사에서도 이미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 때를 봤을 때처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상법 개정 같은 수준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관심을 투여해야 될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공적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자주 개발 방식으로 직접 어떻게 보면 자원을 확보해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놓은 대표적인 곳이 호주의 휘트스톤 LNG의 4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 사할린 LNG의 10%는 미쓰비시, 미쓰이는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한 두세 군데, 러시아의 또 다른 지역 등등 많은 곳에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런 자원 개발에 있어서 중동 국가와 같이 할 생각은 일본은 왜 안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중에 하나인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의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받아다가 쓰는 그런 국가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라든가 심지어 한국이 본인들이 LNG를 받아다가 쓰는 과정에서 같이 개발을 해서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국은 LNG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걸 근처 국가에 누군가에 팔겠다라고 하면 카타르랑 다시 경합을 붙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재판매는 안 됩니다 라고 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나 러시아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란 진작에 손을 잡고 재판매가 가능한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이렇게 자원 개발을 직접 해왔던 것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본의 에너지 판매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행보의 연장선 아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유전 개발에도 적극성을 일부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호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주 개발 방식으로 직접 가스전과 셰일가스 등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 두 군데가 나름의 방식으로 자주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K 이노베이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죠.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 서구 국가들의 개발 업체들이 다 손 놓고 여기는 가스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하고 손 털고 나간 곳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상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미얀마 해상 가스 여기에서 개발한 이 개발 이익으로 나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출 비중에서 아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호주 세넥스에서도 역시 개발 사업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사업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 미얀마에서 채굴하는 거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막혔을 때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호주 세넥스에서 채굴한 거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계약상 이 지금 미얀마에서 생산해낸 것들은 거의 전량 미얀마와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개발한 이런 확보한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위급 시 우리 경제로 보내는 루트는 아직까지는 실현이 그렇게 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호주의 바로샤 지역의 가스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또 미국의 우드포드 지역에 셰일 가스전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바로샤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확보한 이 가스전 같은 경우는요. 지난 2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충남 보령을 통해서 국내에 보내졌습니다. 이미 우리의 에너지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주 개발 방식에 지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의도 멘션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경제 등등 제가 진행하는 채널들 그리고 또 여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이란 사태가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뭐 몇 주 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실질적인 종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중동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동 지역이 불안불안해지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던 국가들이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에너지에 대해서 국가 안보적인 의식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해외 보내려는 물량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분량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럴 때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제가 일본을 본보기 사례로 설명하는 게 저도 마음은 아프긴 합니다만 일본이 하는 행보와 유사한 행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개발 방식으로 전체 에너지 수급을 2040년까지 60%는 확보하겠다라는 일본의 전략을 지금 우리 정부도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일본에는요, 미쯔비시나 미쓰이 같은 일부 에너지 관련한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부 단에서 뒤에서 빠방한 지원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각종 공기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등등이 견실한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활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높은 반열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개발 방식은 이런 공기업이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공기업 사장이라고 해봤자 3년이 임기인데요. 10년, 20년 동안 투자해서 먼 미래의 성과를 보고 장기적인 플랜트 계획을 세운다? 이거를 기대하는 건 무리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회사들을 정부가 측면 또는 후면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민간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 충남 보령을 통해서 가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이런 경로를 구축해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이 더 공고해져야지만 코스피가 좀 더 안정감 있게 내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과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LNG와 같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류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 상황에서 점점 그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높여야 되지만, 그리고 또 원전도 필요하면 더 개발하고, 더 아니면 기존에 쓰기로 한 걸 더 연장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 공통점이 뭡니까? 도대체 얼만큼 더 에너지가 필요할지 가름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써서 가동하는 로봇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는 지금 전력망에서 얼마나 더 필요할지를 누구도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가동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로 에너지 원천을 공급하자. 이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컨센서스지, 어느 건 점점 줄이고 어느 것만 늘리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전을 추구했던 유럽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선 국가가 좀 늘어났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NG에 대한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본 내부의 석학들의 의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LNG 설비 용량이 43.2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LNG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69.2기가와트로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지금의 우리의 컨센서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 있죠. 바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출력 조정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 못해요. 그리고 백업 전원이 반드시 재생에너지는 필요합니다. 바람이 또는 태양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 전원이 필요하고, 또 출력을 또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게, 이제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대와 전력을 안 쓰는 시간대 그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근무 시간대 우리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AI도 전기를 쓰고 로봇도 전기를 쓰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전부 전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텐데, 그때와 우리 모두 자고 있을 때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또 뭐 로봇과 AI도 상당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폭이 더 커진다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원전을 더 짓는다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더 짓는다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그 출력 조정을 하는 그 용도로 LNG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LNG는 앞으로도 상당한 쓰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중론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런 자주개발 방식을 지향해왔던, 아니면 이런 곳에 업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과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주개발로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하면서 적극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코스피가 오를 때 또 떨어질 때 웃고 울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박하게 이렇게 모니터 앞에 다시 섰는데요. 우리나라가 다시 또 한 번 코스피가 도약할 뿐만 아니라, 꼭 주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감 있게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테마, 직접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